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월말 이벤트 강의 4부입니다. 1부, 2부, 3부에서 시장 신호, 일봉의 조건, 거래대금의 변화를 다뤘다면 오늘은 장대양봉 이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즉 패턴의 세 가지 유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이 세 가지로 나뉘는 이유. 시장은 항상 같은 형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같은 장대양봉이라도 그 이유, 전개는 세력의 의도, 시장의 분위기, 거래대금 지속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뉘죠. 그래서 이 패턴을 저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돌파형, 박스권 상단 돌파 플러스 거래대금 폭증. 두 번째는 눌림형, 신고가 근처 조정 후 재분출. 세 번째는 실패형, 거래대금 식으며 이탈하는 것.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패턴이 반복되며 시장은 하나의 사이클을 완성합니다. 일단 첫 번째 유형, 돌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박스권 상단을 거래대금과 함께 강하게 돌파하며 이전 고점을 뚫는 구조죠. 이때 중요한 건 거래대금의 밀도입니다. 단순히 한 번 터지는 게 아니라 2, 3일 연속 거래대금이 터지면 그건 실제로 자금이 들어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눌림 조정 거의 없고 시장이 한 번에 밀어붙이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주도 섹터에서 자주 나오는 구조죠. 최근 들어 D&D 파마텍이나 올릭스 같은 종목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첫날 장대양봉, 둘째 날 가온전선에서도 나왔었고요. 첫날 장대양봉 이후에 다음날 장중에 조정 없이 고점을 갱신해서 종가상 안착한 흐름. 이 다음날 매매 어떻게 하겠어요? 이 다음날은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면 돌파 매매를 하는 거고요. 그죠? 전고점 돌파할 것 같다 싶은 사람들은 종가 베팅을 했을 거고, 다음날 전선 테마가 시장을 주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섹터가 시장을 주도한다면 전선 테마에서 조정을 받을 것인데, 조정을 받았을 때 눌림목 하는 사람들은 왜 얘를 눌림목 하겠어요? 다음날 눌리더라도 하루 이틀, 이틀 3일 내로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싶은 사람들이 눌림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돌파 매매는 얘가 다음날 올라갈까 떨어질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종가 베팅 했다가 안 가면 어떡해? 그런 사람들이 종가 베팅을 못 해요. 그리고 장중에 돈이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수급이랑 이것저것 체크하고 기간 외인 수급 체크하고 하면서 오늘 얘 전고점 돌파하겠다. 근데 전고점 딱 돌파할 때 매수 하는 게 돌파 매매고, 종가 베팅은 뭐예요? 다음날 얘가 이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올라갈 것이다. 돈이 이틀 연속으로 들어온 걸 보면 의미가 있다. 보통 안 가는 주식은 한번 장대양봉 나오고 죽거든요. 근데 장대양봉 나오고 눌렸다가 바로 올라온 거 보니까 그 전날에 고가 위에서 종가 마감한 거 보니까 주체가 있다 라고 한 사람들은 종가 베팅해서 다음날 올라오면 팔아먹는 전략. 눌림목 하는 사람들은 자리가 너무 높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려오면 눌림목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눌림목만 하는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기법은 좋은 종목에서 돌파든 눌림이든 종가 베팅이든 통한다. 근데 현재는 돌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돌파에 대한 얘기만 하자면 다음날 여기 고점 돌파할 때 매수, 이런 전략이 있겠죠. 그러니까 장대양봉 이후에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장대양봉 이후에 돌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장대 양봉 이후에 고점을 돌파하면 돌파, 또 다음날 전날에 고가 위에서 종가 마감하고 고점을 또 돌파하면 돌파, 그죠? 이 다음날은 어떻게 되겠어요? 갭이 뜨든 갭 하락을 하든 전날에 고점을 돌파하면 또 돌파, 그죠?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장대양을 만든 주체가 개인보다는 기관, 그 다음에 외국인이다 라는 거예요. 특히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금투가 장대양봉을 만들었다. 근데 이 장대양봉 만든 날 다음 날 기관 외국인이 대량 매도가 나온다면 눌림을 해야 할까요?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해야죠. 상승의 주체가 하락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거든요. 자꾸 샛길로 빠지는데 죄송하고요. 첫 번째 유형은 돌파, 장대양봉 이후에 돌파가 나온 흐름. 차트들을 몇 개 돌려보자면 LS 일렉트릭도 보시면 이런 흐름이 있죠. 장대양봉 이후에 눌리지 않고 돌파. 돌파라는 기준이 저가 올리고 고가 올리면 돌파인 거예요. 돌파. 다음날 또 돌파. 그죠? 다음날도 갭으로 돌파. 눌렸지만 그 전날에 저가를 지켜주고 반등. 다음날. 그러니까 이게 돌파 매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대 한번 나온 다음날 올라가면 돌파를 하는 거고 내려가면 눌림을 하는 거예요.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주도 섹터라고 생각하면, 주도 섹터 내에서 대장주로 생각하면, 이 다음날 매매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고점 돌파할 때 돌파, 그죠? 돌파 쳤으면 수익 구간을 줬겠죠. 다음날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고점 돌파하면 돌파, 갭 떠서 밀렸고, 다음날 얘를 매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고점 돌파하면 또 돌파, 그죠? 다음날은요, 여기 고점 돌파하면 또 돌파, 다음날은 여기 고점 돌파하면 또 돌파. 고점 돌파 못했죠. 내려오면은 돌파들은 매매 안 하는 거고, 다음날 월요일날 또 여기 고점 돌파하고 올라가면 또 돌파하겠죠. 돌파해서 뭐 2, 3%, 뭐 3, 4%, 4, 5% 먹고 나오는 거.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은 회전율을 늘리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하죠. 근데 이 샀다 팔았다를 뭐 20종목, 30종목 다 들어가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진짜 기법만 보고 종목을 선정하는 거고, 좋은 종목에서 샀다 팔았다를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왜냐면 내가 사서 2, 3% 수익이었는데 안 팔았더니 다시 내려오더라. 이거를 경험을 자주 하다 보니까 2, 3%만 수익을 주면 팔게 되는 거지. 뭐 매도는 정답이 없고 각자 스타일에 맞게 하는 거고, 저는 일단 수익 줄 때 챙기는 전략을 보통 한다. 그리고 차트를 몇 개 더 보자면 대원 전선 같은 게 있겠죠. 대원 전선에서 요즘 시장의 패턴이 나왔는데, 요즘 시장의 패턴이 이런 윗꼬리를 그 전에 매물대를 흡수하는 윗꼬리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다음날 바로 돌파시켜버리는 흐름이 나와요. 이에뿐만 아니라 D&D 파마텍에서도 나왔고 여러 종목에서 나왔죠. 이 다음날 매매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고점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거예요. 돌파 매매는 별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돌파 매매는 또 여기 고점 돌파할 때 매수하고, 그죠? 진짜 별게 없어요. 돌파 매매는. 그러니까 이제 돌파 매매들이 왜 계속 고점에서 돌파를 하냐, 왜 그러겠어요? 이런 거 안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솔리드도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은 전고 돌파할 때 들어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전고 돌파를 못했죠. 그리고 시가가 약간 떴을 때 시가 베팅을 했더라도 전날에 종가를 이탈하면 손절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짧게 손절했을 거고,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고 돌파할 때 거래 대금 그리고 시장 분위기 이거 수급을 보고 매매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은 여기 종고 돌파할 때 사는데 얘는 돌파가 안 나오고 내려갔으니까 매매 못했겠죠. 눌림 매매하는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은 눌림 매매하는 사람들이나 여기서 매수했겠죠. 하지만 눌림을 했다 여기서 만약에 물타기를 했다. 그러면 계좌가 박살이 나요. 내일 5일선 깨고 한 번 더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개인들 이제 다 손절 나가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190만 주, 19만 주, 45만 주 이틀 연속 눌림목으로 개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내일 5일선 깨고 그 전에 이런 저항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저항대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기계적인 손절 물량 많이 나올 거예요. 얘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개인들 털어먹고 반등 나오겠죠. 혹은 주가를 올리면서 개인들이 본전에 탈출하게 만들어 주어서 매집을 하던지. 근데 솔리드는 차트 예시로 갖고 온 거고 얘를 뭐 종목 추천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자꾸 말이 꼬이는데 죄송하고요. 제가 아까 전에 이 거래대금 장대 한봉 터지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 이거를 전체 공개 영상을 올리고 영상이 좋아요가 200개가 달성하면 이제 제가 영상 다음 편을 찍겠다 했잖아요. 올리겠다고. 그래서 지금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건데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제가 회원제 영상으로 6개를 올리고 왔어요. 33분짜리, 31분짜리, 20분, 19분, 26분, 13분. 어떤 내용들이냐면 장마감, 관심목 정리, 주도 시장이랑 주도주 복귀, 내일 매매 전략, 그리고 다음 주 반도체 섹터, 장대 양봉 예상 종목군, 다음 주 매매 전략, 로봇 섹터, 장대 양봉 예상 종목군, 다음 주 매매 전략. 2차전지가 현재 일봉상 5일선을 이탈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구간 대응 전략 올려드렸고 조선 방산 원전 전력 섹터에서 현재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왔죠. 하지만 현재 시장 흐름이 이쪽 섹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현재 5일선을 이탈한 종목들도 꽤 많이 보이고요. 그런 종목들을 이제 대응 전략 올려드렸고 바이오 섹터 장대 양봉 예상 종목군 다음 주에도 바이오가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대 양봉 예상 종목군 D&D 파마텍 같은 애들 제가 올려드렸고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전체 공개 영상을 찍으니까 그대로 다시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유형 돌파 박스권 상단을 거래대금과 함께 강하게 돌파하며 박스권 상단이라는 게 뭐 요런데 그 전에 저항대를 돌파할 때 거래대금과 함께 돌파를 하라는 거예요. 이전 고점을 뚫는 구조. 이때 중요한 건 거래대금의 밀도다. 단순히 한번 터지는 게 아니라 이때처럼 장대 항목이 나오고 거래대금이 확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터지라는 거예요. 2, 3일 연속으로. 그러면 실제 자금이 들어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하지만 장대 항봉 이거 이날만 터지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거래대금이 죽어버린다. 그러면은 실제 자금이 들어왔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테마성으로 그냥 시장 분위기상 뭐 뉴스 그런 걸로 그냥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시장이 한 번에 밀어붙이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2, 3일 동안 연속 거래대금이 유지될 때는 눌림 조정이 거의 없고 계속 밀어붙이면서 주가를 올린다는 거예요. 주도 섹터에서 자주 나오는 구조다. 아까 보여드린 게 가온 전선. 거래대금이 꾸준하게 터지면서 위로 그냥 밀어붙이죠. LS 일렉트릭. 그죠? 거래대금 꾸준히 터지면서 위로 밀어붙이고 현대차. 거래대금 여기서 꾸준히 터지면서 위로 밀어붙이고 뭐 또 뭐가 있어.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시면 현재 이틀 연속 조정받고 있죠. 상승할 때 거래대금에 비해서 하락할 때 거래대금이 약하니까 조정을 받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대금이 증가해야 돼. 최소 2조 가까이. 그리고 얘는 이 수급을 보면 상승을 만들어 놓은 주체가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기간이죠. 근데 이 구간 목요일 금요일 날 외국인이 그대로 팔아버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원전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이 다시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 올라가겠고, 다음 날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한다. 그럼 떨어지겠죠.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돌파든 눌림이든 종가 베팅이든. 두 번째 유형, 눌림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자 실전 매매의 중심 구간입니다. 장대 양봉이 터진 뒤 신고가 근처에서 잠깐 눌림이 나오는 구조예요. 이 구간에선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거래 대금이 급감하지 않고 일정 수준 유지되는가, 눌림이 5일선 부근에서 멈추는가. 이 두 가지가 유지되면 그 눌림은 조정이 아니라 재정비라고 봅니다. 이후 2, 3일 내에 거래 대금이 다시 붙으면 재분출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눌림 후 재상승 패턴입니다. 이 구간은 장중 눌림 매매나 5일선 근접, 재진입 트레이딩이 가장 유효합니다. 제가 이걸 바탕으로 D&D 파말텍을 눌림목을 했죠. 제가 이런 식으로 매매했었죠.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세 번째 유형은 실패형입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 거래대금이 식는 구조예요. 장대 양봉 이후에 거래대금이 팍 식으면서 반등 없이 쫄쫄쫄쫄 떨어지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주식들 많죠. 쫄쫄쫄쫄 떨어질 때 무한 물타기 하다가 미수까지 써서 물타기 하다가 반대매매 나간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장대 양봉이 터진 뒤 거래량이 급감하고 이전 고점 부근에서 매물 부담이 커지는 경우예요. 최근에 로봇주에서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죠. 어디였나? 잠깐만. 로봇주? 누구였지? 제가 로봇주를 이때 이렇게 매매했었는데, 이 첫 상승 파동이 나온 뒤로 5일선을 이탈하고 5일선을 따라서 쫄쫄쫄쫄쫄쫄 떨어지다가 처음으로 5일선을 돌파하면서 정캔들의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했죠. 그 다음에 종가에 팔고요. 왜냐하면 다음날 떨어질 것 같아서 팔았고, 근데 다음날 떨어진 게 아니고 개파락만 하고 올라오길래 전날에 고가를 돌파하고 종가 마감하길래 종가 베팅했습니다. 종가 베팅했고요. 위로 올라갈 때 홀딩했어요. 홀딩. 얘가 제가 최초로 좀 길게 먹은 종목 중에 하나죠. 최근에 홀딩하고 쭉 길게 끌고 가다가 6만원 라운드 피겨 돌파할 때 불타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평단이 5만원대였는데 5만원 초반 4만원 후반 이쯤. 그래서 불타기 하고, 불타기 하니까 평단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2, 3% 정도 더 올라갔을 때 팔았습니다. 팔고 매매 끝. 그리고 여기서는 뭐 약수익 냈었고, 여기서도 뭐 여기 음봉의 고가 돌파할 때 샀다가 거래대금이 안 붙어서 시원하게 여기 고점 돌파하고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가서 매도했고, 그러다가 여기 고가 돌파하고 여기 고가 돌파했을 때 돌파로 들어가서 이렇게 매도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뭐 비스타점을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실패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거. 실패형. 거래대금 장대 양봉이 터지고 거래대금이 터지고 장대양봉이 터져서,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터져서 장대 양봉이 올리고, 이때 3일은 단기가율이어서 단기가율 풀린 뒤에 보통은 위로 한번 쏴줄 걸 기대하거든요. 근데 얘는 단기가율 풀린 뒤에 밑으로 쫄쫄쫄쫄쫄 흐릅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싶었던 거는 거래량이 급감하고 이전 고점 부근에서 매물 부담이 커지는 구조. 여기서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냐? 여기서는요 그냥 단기 스윙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서 만약에 잘못되면 밑으로 마이너스 10%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지. 대신에 위로도 10% 이상 열려 있으니까. 아 근데 이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진짜 푸근했겠네요.
그래서 세력이 물량을 정리하거나 시장이 이미 테마의 피크를 지난 상태일 때 주로 나타납니다. 이때 로브스타가 쫄쫄쫄쫄쫄 흘렀던 이유가, 이때 로브스타는 약했지만 로보티즈가 강했거든요. 보시면 로보티즈 이때 9월 말 10월쯤이었는데 로브스타는 여기서 쫄쫄쫄쫄 흐를 때 로보티즈는 오히려 5일선 타고 올라가죠. 그죠? 10월 10일 날 얘는 장대 항목이 나왔고, 로보스타는 10월 10일 날 장대 항목이 안 나왔네. 그러니까 로보티즈가 장대 항목 나왔을 때 로보스타는 장대 항목이 안 나왔고, 얘는 14일 날 장대 항목이 나왔네. 로보티즈는 14일 날 윗골이 긴 장대 음봉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무슨 느낌을 보냐면 로봇 섹터에서도 1등, 2등, 3등, 4등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1등이 보통 1등에 돈이 많이 몰린단 말이죠. 그 다음 날도 그래요. 전날에 1등이 다음 날에 1등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최근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1등이 너무 올라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2등, 3등 했던 애들이 1등으로 다시 치고 올라오고 그런 흐름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 PIM 얘도 나타났었죠. 한국 PIM에서도 이때는 다른 애들이 강했는데, 뭐 제닉스 로보틱스 무슨 로보틱스 강했는데, 다른 애들이 막 장대 항목 나올 때는 쫄쫄쫄쫄쫄 오르다가 다른 애들이 약할 때는 장대 항목. 장대 항목 이후에 실패 유형 여기 있네요. 제주반도체, 제주은행. 이 장대 항목 이후에 뭐 반등도 없이 쫄쫄쫄쫄. 다날 같은 경우에도 이 장대 항목 이후에 9,500억 터진 장대 항목 이후에 쫄쫄쫄쫄. 왜 이렇게 쫄쫄쫄쫄 떨어졌을까요? 거래대금이 안 붙어요. 거래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형 거래대금이 식는 구조, 이게 진짜 핵심이고요. D&D 파마텍도 장대 항목 나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뭐 D&D 파마텍 이런 애들 장대 항목 나왔죠. 그럼 내일 어떻게 뭘 봐야겠어요? 거래대금이 붙냐 안 붙냐, 거기에 따라서 그날 위로 올라가냐 아니면 아래로 식는 구조냐,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D&D 파마텍은 매수 주체가 누구예요? 프로그램이죠. 외국인. 장 초반에 거래대금이 잘 붙고 프로그램 순매수까지 대량으로 들어오면 그날 정고점 돌파할 때 충분히 돌파하면 해볼만 하겠죠. 하지만 내가 D&D 파마텍 종가 베팅 했다. 근데 다음날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대량 매도하고 거래대금도 위로 터지는 게 아니고 아래로 터져. 혹은 거래대금 없이 졸졸졸졸 흘러. 그러면 종가 베팅 한 사람들 손절하겠죠. 눌림목 하는 사람들 이제 타점 보고 들어가겠죠. 눌림목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눌림목도 반등이 나와야지 눌림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눌림목 하는 사람들의 그게 뭐냐면, 시장이 소외받았을 때 눌림에 사서 이제 다시 시장에서 이제 주목받을 때 판다는 전략인데, 그러니까 약할 때 사서 강할 때 판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돌파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돌파는 강할 때 사서 더 강할 때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 트레이딩 눌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장대 항목 나오는 구간에서 눌림목 한다. 그건 확률이 높을 수 있는데, 일봉상 데이 트레이딩, 일봉상 눌림 매매를 한다? 그건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D&D 파마텍은 내일 올라가려면 외국인 수급, 거래대금이 중요하다. 근데 외국인 수급이 그대로 매도하고 거래대금마저 안 붙으면, 거기에다가 다른 테마에서 주도주로 올라오면 바이오에 있던 돈들이 다른 테마로 이동하겠죠.
그러면서 D&D 파마텍이 거래량이 팍 식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외국인이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빤스런을 해야 된다. 빤스런. 이제 눌림목도 어디서 해야 되냐. 일봉상 5일선 이런 부근에 왔을 때 과대 낙폭에 대한 눌림목을 하는 거예요. 현재 시장에서는 2, 3% 빠졌다고 눌림목 했다가는 골로 갈 수가 있다. 현대차에서 우리 한번 경험했잖아요. 현대차에서 제가 경험했죠. 그러니까 아예 과대 낙폭으로 빠졌을 때 요즘 시장은 뭐예요? 일봉상 5일선 타고 올라가잖아요. 어차피 5일선 깨지면 손절이야. 돌파든 눌림이든 종가 베팅이든. 그러니까 5일선 부근에 왔을 때 일단 사요. 손절할 생각으로 사요. 그 다음에 반등 나면 수익 실현. 근데 전날 종가 대비 2, 3% 빠졌다고 거기서부터 눌림목을 한다? 근데 프로그램이 외국인이 계속 팔면서 외국인이 100만 주 팔았죠. 100만 주 파는 동안 계속 거기서 물타기 하고 있는다. 다행히 이렇게 빠져나오면 다행이지만 못 빠져나오면 박살이 나는 건데. 옛날에 두산 로보틱스 있었죠. 두산 로보틱스. 이거 아세요? 장대 항목이 나오고 이날 7월 10일 24년 7월 10일 보이세요? 24년 7월 10일 외국인 이날 11일 날 28만 주 17만 주로 오고 장대 항목 날 80만 주 10만 주 들어왔죠. 외국인 수급도 좋고 기간 수급 좋고 장대 항봉. 근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날 장대 항봉은 떨어졌죠. 이때 떨어질 때 왜 떨어졌어요? 외국인이 97만 주를 던졌다. 전날에 88만 주 사놓고 97만 주를 던져.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냥 죽어라 밑으로 때리면서 파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구간에서 좋다고 전날에 거래대금 1조 5천억 터졌다고 얘는 내려가더라도 반등 나올 거야 하고 무한 물타기를 했다. 만약에 그러면은 계좌가 박살이 났겠죠. 근데 어떻게 되는지 보이세요? 다음날 3% 정도 반등 나오고 죽었어요. 쪼로로록 하고 개파락까지. 우와. 이거 만약에 10만원 95,000원대에서 눌림목을 했다면 미수나 신용까지 썼다면 깡통을 찼겠죠. 그래서 제가 5일선 깨지면 손절하라는 거예요. 손절. 근데 눌림목 하는 사람들이 또 손절을 또 안 해. 그러니까 돌파든 정구 돌파할 때 돌파 쳐도 윗꼬리 달고 쭉 내려오면 손절하든 밑에서 눌림목을 하다가 반등 안 나오면 손절하든 종가 베팅 했는데 다음날 개파락 가면 손절하든 단타는 손절이 필수. 근데 손절 안 한다? 여러분이 왜 손절 안 하는 줄 아세요? 자기 그릇보다 비중이 커서 그래요. 내 그릇은 500만원 1000만원인데 3000만원 5000만원 혹은 1억을 들어가니까 손절을 못하는 거야. 제가 언제부터 계좌가 잘 크기 시작했냐면 예수금 1억으로 한 종목 들어갈 때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도 좀 길게 보고요. 3% 5% 이상. 그리고 손절도 그냥 칼같이 해버려요. 왜냐면 1억이 있는데 1000만원 들어갔다 쳐봐요. 근데 마이너스 그냥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10% 났다 쳐봐요. 그러면 1000만원에 마이너스 10%는 마이너스 100만원이잖아요. 손절해도 9,900만원이 남잖아요. 충분히 복구가 가능하거든요. 신법만 잘 유지하면. 근데 1억이 있는데 1억 다 들어갔어. 근데 마이너스 10% 손절했어. 마이너스 1000만원이죠. 9천만원 됐죠. 이럴 때는 심리가 갑자기 확 꺾여요. 그러면서 복구 심리가 발동하면서 장중에 매매하면 안 되는데 이 종목 저 종목 다 들어가는 거야. 복구하려고. 그러다가 계좌 반토막 나고 무한 늪으로 빠지거든요. 결국 이 트레이딩의 세계는 심리가 중요하다. 그 심리를 조절하기 위해서 저는 한 종목에 비중 10%씩만 들어가고요. 제가 쇼츠 영상 올려드리는 거 보면 1000만원씩 들어가죠. 1000만원씩. 차라리 1000만원씩 불타기 2번 3번 하잖아요. 그 이유가 1000만원씩 들어가야지 마음이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정리해보자면
일단은 오늘 정리하자면 첫 번째 유형 돌파, 두 번째 유형 눌림, 세 번째 유형 실패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을 거래대금과 함께 강하게 돌파하며 이전 장대 양봉을 한 번 더 뚫는 거예요. 아까 가온 전선, 대원 전선, LS 일렉트릭 이런 애들처럼 그 전 장대 양봉을 한 번 더 뚫는 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이 매매하려고 해. 그러면 돌파 매매는 여기 돌파할 때 매수, 다음날 돌파할 때 매수. 방향이 결정되고 시장의 돈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 그리고 시장 분위기상 전선 테마가 강할 때, 전선 테마 대장주 혹은 이등주를 매매하는 거지. 가장 강할 때 매매하는 게 돌파 매매, 약할 때 매매하는 게 눌림 매매. 대신에 눌림 매매 했는데 반등 없이 졸졸졸 빠진다? 그러면 실패한다. 그래서 5일선 깰 때 손절하라는 게 제가 그 이유에서 그래요. 5일선 깰 때 그냥 계속 깨고 내려갈 수 있거든요. 아까 두산 로보틱스처럼. 그래서 거래대금 씹는 구조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시장은 이 세 가지 패턴이 반복되며 하나의 사이클을 완성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번 편에서 8부까지 짜놨는데 대본을 짜놨거든요. 8부까지. 근데 현재 4부입니다. 4부. 나머지는 제가 다음 주 월화수목금 한 편씩 올려볼게요. 그리고 뭐 다음날 한국 PIM, 현대오토에버 이런 애들 매매하겠죠,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애들 왜 매매하겠어요? 상승의 연속성으로. 그리고 현재 시장은 프로그램 수급, 거래대금이 시장을 주도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애들 프로그램 들어왔잖아요. D&D 파마텍 이런 애들 프로그램 들어왔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고, 그죠? 거래대금 5천억. 올릭스 이런 애들 역사적 신고가 갱신했고 프로그램 수급 여행기간 들어왔고 거래대금 많이 터졌고, 이런 애들만 공략해도 여러분 잃을 확률이 적어진다. 근데 거기에 한 줄 더 떠서 제가 올릭스를 이날 제가 멤버십에서 돌파 예상 후보, 장대 양봉 예상 후보로 드렸었죠. 근데 왜 드릴 수 있었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신고가 부근에 있는 종목에서 신고가 부근에서 자꾸 움직일 때, 그러니까 제가 이날도 멤버십에서 드리고 신고가 돌파 후보로 이날도 드리고 이날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드렸거든요. 장대 양봉 예상 후보로. 그러니까 이날도 드렸는데 다음날 장대 양봉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돌파하면 사자는 거예요. 여기 돌파하면. 이날도 제가 드렸죠. 여기 돌파하면 사자. 근데 오늘 돌파한 거죠.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신고가 부근에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다. 그리고 신고가 부근에서 파동을 그리면서 저가를 올리면서 고가 부근에다 갖다 놓는다.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멤버십 추천주였는데 보시면 어때요? 저가 올리면서 고가 부근에 갖다 놓죠. 이런 애들이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D&D 파마텍 실제로 얘는 멤버십 추천 주기도 했고 전체 공개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었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장대 양봉 예상 후보군 반도체 섹터, 로봇 섹터, 바이오 섹터에서 제가 다음 주 장대 양봉 예상 후보군을 드렸습니다. 멤버십 분들한테.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 시나리오까지.
그리고 현재 2차 전지 섹터, 조선, 방산, 원전, 전력 섹터, 하락 구간 대응 전략까지 드렸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장마감하면 장마감 관심 종목 정리, 시장 주도주 복귀, 내일 매매 전략까지 현재 올려드리고 있다. 한 달만 들어보셔도 만족하실 거예요. 사실 이 D&D 파마텍 이 한 종목만 보셔도 멤버십 값어치는 뽑으셨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